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오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뇨 식이요법 다룰 건데요. 오늘은 우선 당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당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뜻은 내가 좀 혈당이 높다 또는 내가 당뇨병이 있다 라는 말씀이시겠죠. 가끔 환자분들이 내가 관절이 있다, 내가 갑상선이 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관절은 다 있지요. 갑상선도 없으면 큰일 나는 거고요. 네, 알지요. 그분들의 말뜻은 내가 관절염이 있다, 내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 이 말이겠지요.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자, 하지만 제대로 된 말뜻을 아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당이 있다 말하는 것은 좀 틀린 표현이라서요. 자, 당은 사탕 당자입니다. 뭔가 달달한 것과 연관이 있겠죠. 아하. 여러분, 당질, 단백질, 지방질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당질의 당은 탄수화물을 뜻합니다. 탄, 수, 화, 물, 탄수와 수소가 결합된 화합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누가 만드느냐? 식물이 만듭니다. 식물은 물과 탄소가 있을 때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을 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그게 식물의 전공이에요. 아하. 동물은 이렇게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질 못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확 먹어버리죠. 식물, 즉 각종 채소, 과일, 곡식에는 다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당이 있어서 탄수화물은 안 먹을 거야 하시면서요, 샐러드는 또 드십니다. 이 샐러드 채소도요, 수분을 빼고 나면 거의 다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안 드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은 당 분자수에 따라서 단당, 2당, 올리고당, 다당류로 분류합니다. 당 분자가 한 개인 것을 단당 또는 1당이라고 해요. 포도당, 과당 같은 게 대표적이죠. 얘네를 총칭해서 단당류라고 합니다. 단당 2개가 사슬로 묶여 있는 것을 2당이라고 합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붙은 게 설탕, 포도당과 포도당이 붙은 게 메가당, 포도당과 갈락토지가 붙은 게 젖당, 유당입니다. 단당류와 2당류는 맛이 달달합니다. 포도당도 달달한데 과당은 그거보다 2배가 더 달아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1대1로 들어있는 거니까 그 단 정도가 포도당과 과당의 중간 정도 달지요. 과당, 이게 진짜 달달한 거예요. 단맛을 내는 단당류와 2당류를 합쳐서 슈가라고 합니다. 슈가, 당류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넓은 의미로 설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올리고당도 많이 들어보셨죠? 당 분자가 3개 내지 10개 정도 묶여있는 것을 올리고당이라고 합니다. 올리고라는 말은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는 소당류라고도 합니다. 적을 소자를 써서. 시중에 올리고당 제품이 있지요. 프락토 올리고당은 주로 설탕을 분해해서 만들고요. 이소 말토 올리고당은 주로 옥수수 전분을 분해해서 만듭니다. 자, 당 분자가 수백, 수천 개까지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마늘 다자를 써서 다당류라고 하지요. 5분자 탄수화물이에요. 포도당으로 수백, 수천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전분입니다. 다른 말로 녹말. 과당이 많이 중합되어 있는 것이 이눌린이에요. 감자, 고구마는 그 뿌리에다가 탄수화물을 비축할 때 주로 전분의 형태로 비축합니다. 근데 우엉, 돼지감자, 치커리, 야콘 같은 것은 과당의 중합체인 이눌린 형태로 많이 비축해요. 나달, 곡식에는 주로 전분, 뿌리는 전분이나 이눌린으로 탄수화물을 비축해요. 성장하는 데 쓰려고. 근데 열매에는 포도당, 과당, 설탕이 주로 많이 들어있어요. 식물이 자기 씨를 퍼뜨리려고 동물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거 먹고 나서 뱉거나 싸라고. 그래야 씨가 쫙 퍼지니까. 자, 우리나라는요, 식품 포장지에 보면 그 제품에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었는지, 당류는 얼마나 들었는지 아주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운동하다가 허기지면 하나씩 꺼내 먹는 건데요. 총 내용량은 42g이라고 써 있고요. 그 중에 탄수화물이 29.5g이 들어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밑에 한 칸 더 들어가서 당류가 표시되어 있어요. 당류 11.9g, 그리고 그 밑에 식이섬유 2.4g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탄수화물 하위에 당류와 식이섬유가 써 있어요. 즉, 이 제품 42g의 탄수화물이 총 29.5g 들어있는데 그 탄수화물 중에 당류가 11.9g, 식이섬유가 2.4g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당류, 식이섬유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왜 따로 또 적었을까요? 그것은 각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비자들이 알고 드시라는 거죠. 아하! 여기 표시된 당류는 아까 말한 단당류와 2당류를 말한 거예요. 주로 포도당, 과당, 설탕이겠지요.
이런 당류는 혈액 속으로 아주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를 유발하고 과도하게 섭취하면 그게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총량과 별도로 또 적어 놓는 거예요. 하루 중에 먹게 되는 탄수화물의 총량 중에서 10%는 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당류는 하루에 100g 이하로만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죠. 당류의 권장량 100g은 그 이하로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만큼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식이섬유는 또 왜 따로 적냐? 이건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서는 과연 식이섬유를 얼마나 더 보충해 줄 수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류는 과도하기 쉬운 성분이라서 적고 식이섬유는 부족해지기 쉬운 성분이라서 적어두는 거예요. 이게 다 탄수화물입니다. 그럼 혈당이 높다고 할 때 그 당은 뭐냐? 그건 포도당을 말합니다. 영어로 글루코스. 당뇨라는 질병은 혈액 속에 녹아있는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병이에요.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그 포도당을 쪼개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포도당을 세포 쪽으로 데리고 가서 문을 쫙 열어주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면 포도당이 못 들어가죠. 에너지는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당뇨인들이 기운이 없는 거예요. 뱃속으로 땔감을 넣어줘도 땔감이 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를 보는 겁니다.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방황하는 포도당이 얼마나 많은지. 당뇨인들은 가뜩이나 혈액 속에서 방황하는 포도당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당 수치를 확 높일 수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게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인들은 당류를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대신 식이섬유는 충분히 드셔야죠. 이게 당뇨 식이요법의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들 알고 먹으면 더 감사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